그 수출이라는 게 상품을 수출해서 파는 그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시장이 상품 시장화 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개도국형 경제에서 벗어나면 선진국이 되면, 선진국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 그동안 축적된 자본을 앵커 기업인 대기업이 일감을 줘서 이렇게 밑으로 차례로 내려오면서 되는 거다 보니까, 실제 이 1차 협력차, 2차, 3차 협력사로 이루어진 이 하부 관세 전쟁의 근본적인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우리가 이제 수출을 얘기할 때 수출이 지향하는 시장이 뭔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그 수출이라는 게 상품을 수출해서 파는 그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해외 세계 시장을 수출로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국내 시장, 수출 시장 하면 이제, 그래서 세계에 상품을 내다 파는 그 시장만 보면은 수출이 살 길이다라는 명제는 지금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성장할 길은 없다. 그러나 해외 시장, 즉 국내에 밖에 있는 이 글로벌 시장을 얘기한다면 여전히 그 시장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제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미국에서도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 관세 폭탄을 우리한테 때렸는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 왜 이런 관세 전쟁이 일어날까? 그 이제 근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본을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 시장이 상품 시장화 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관세 전쟁, 즉 보호 무역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상품 수출 시장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누구 나라가 우리나라에 물건만 팔아먹냐? 누구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나라 산업에도 기여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누구 나라 만든 물건 팔아고만 돈 버는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보호주의와 관세 전쟁의 근본적인 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럼 이제 과연 우리가 수출이라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는 거는, 수출이 이제 국부 창출을 해주는 게 있고, 수출이 이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주는, 이제 소득을 주는 이 두 가지 측면인데, 국부 창출 측면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 그 상장사들이 영업이익이 뭐 4%, 5% 정도밖에 아주 마진이 작다고 이제 했는데, 이 수출 장사 마진형이 이제 결국 뭐냐면 무역 흑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를 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때린 것도 한국이 자기네들한테 무역 적자를 내게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관세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이 미국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내는 한 관세 전쟁은 안 끝난다. 그럼 뭐냐? 미국에서 앞으로 무역 수지 흑자를 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 무역 수지 흑자를 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미국에서 돈을 벌라는 얘기냐, 이거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제 이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개발도상국 때는 제품을 자국에서 만들어서 팔아서 무역수지 흑자로 부를 축적하는 게 개도국형 경제죠. 근데 그 개도국형 경제에서 벗어나면 선진국이 되면, 선진국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 그동안 축적된 자본을 해외 다른 시장에다가 투자하고, 또 거기서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성장을 일으켜서 거기에 투자한 자본 소득과 또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로 인해서 흑자를 내는, 즉 소득 수지, 서비스 수지 흑자로 체질이 바뀌어지는 게 이제 선진형 경제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수지 선진화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수출 세계 6위국이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 수출 규모가 그렇게 크다는 건데, 근데 실제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한 13위 정도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이 차이가 단도직입적으로 박리담회형 수출하고 있다, 이런 거죠. 수출 규모가 이렇게 큰데, 경제 규모라는 건 이제 우리 GDP 규모, 부가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13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남들이 하는 일을 우리는 똑같은 부가가치를 낼 때 2배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이게 이제 이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노예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생산성이 우리 국민이 거의 뭐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있는데 그만큼 똑같은 1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보다 우리 국민이 2배로 더 근무 시간이 많든지 2배로 더 뭐 노동력을 더 투입해가지고 하든지 이런 이제 상황이 그걸로 유지하는 게 지금 수출 6위라는 거죠. 자랑할 만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내막을 보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수출을 떠받치는 이 우리 산업의 구조가 부족형 생태계입니다. 부족형 생태계라는 거는 제일 꼭대기에 소수의 이제 대기업, 앵커 기업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중견 기업이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2차, 3차 납품 업체들이 쭉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앵커 기업인 대기업이 일감을 줘서 이렇게 밑으로 차례로 내려오면서 되는 거다 보니까 실제 이 1차 협력차, 2차, 3차 협력사로 이루어진 이 하부 중견 기업, 중소기업들은 모두 다 이 대기업에 의존해서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부족장 같은 게 대기업이고 그 밑에가 다 부족이 일원이 돼버린다. 이게 이제 수직 계열화된 구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과거에 아주 수출에 대한 원가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세계를 막 이제 마켓 쉐어를 늘려 나갈 때는 해외에서 수출한 일감을 더 많이 가지고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낙수 효과도 공장도 더 짓고 사람도 더 뽑고 일감도 하청 업체들한테 더 많이 줘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게 되어 왔다는 거죠. 그게 낙수 효과 경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우리보다 비교 우위가 더 있으면서 우리의 원가 압박이 더 심해지면 앵커 기업인 이 대기업의 원가 압박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해야 되니까 경쟁하기 위해서 그럼 원가를 갖다 더 이제 쥐어짜야 되니까 이게 피라미드 하부로 내려오는 빨대 효과가 자기가 착취형 경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경제가 성장 팽창기에 있을 때 수직 계열로 된 산업 구조는 굉장히 동반 성장을 일으키는 아주 경쟁력의 한 단면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게 경제가 성숙 수축 국면에 접어들면은 낙수 효과가 빨대 효과로 바뀌어지면서 양극화를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노동시장 구조가 더 이중화가 되고 지방이 소멸되고 하는 모든 근본에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런 부족형 산업 생태계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압축 성장이 가능한 거죠. 그런 면이 이제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출 관련해서 드리면 그러면 자, 수출 시장이 그렇게 이제 레드오션이 돼버렸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다른 어떤 기회가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출의 상품 시장은 레드오션이 됐지만 해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 시장은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도 먹고 살아야 할 시장이다. 그럼 어떤 해외 시장이 우리한테 기회가 있냐? 요번에 미국이 우리하고 협상 카드를 하면서 요청한 게 그 한미 조선 협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한미 조선 협력이라는 시장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즉 미국 조선업 재건 시장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선박 수출 시장이 있었잖아요. 미국에다 상선도 팔고 뭐도 했는데 이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또 미국이 지들이 관세로 막을 있지만 너가 물건 안 사겠다. 배 우리나라 와서 만들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조선 재건 시장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나타났다 이거지. 그럼 이게 미국에만 이런 게 있냐? 각 국가마다 그 나라의 국가적인 개발 아젠다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요번에 재건 시장, 조선 재건 시장을 우리한테 요청했지만, 그럼 인도도 있고, 유럽도 있고,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국가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사우디 같으면 네온 프로젝트도 있고, 뭐, 또 베트남 같으면은 자기 나라의 부품 중소 로컬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대기업의 글로벌 기업에 그 편입할 수 있느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정책이란 말이죠. 그럼 그런 국가 정책 아젠다 시장의 어떤 맞춤형 해법을 우리가 미국의 조선 재건 시장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듯이 그런 기획 사업을 제안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일으키면 우리는 중국하고 그 상품 수출 시장에서 배를 만드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또 일감을 만들 수 있는, 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또 무역 수지, 배를 팔아서 만들던 무역 수지 흑자에서 거기에 우리가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그 나라의 조선 산업이 커지면서 소득 수지, 또 거기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수지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수출을 더 하겠다고 이제 미국이 저렇게 시장을 막으니까 품목 다변화를 해야 된다. 또 뭐 시장 다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뭐 이런 모든 우리 사회에 지금 공통된 담론인데 그건 안 된다. 어느 시장을 간들 중국이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으며 그리고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뭐 일부 수출을 메이크업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내부 경쟁력 자체를 봤을 때. 그렇다면 수출 시장 다변화, 품목 다변화를 논하기 전에 어떻게 현지에 그 현지가 필요로 하는 그런 국가 아젠다를 맞춤형 사업을 다양하게 다변화하게 그런 사업을 더 다변화시키는 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새로운 성장 경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